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 도면입니다. 그림을 공개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검사실 안 영상 진술 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술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날짜는 지난해 7월 3일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와 압박은 검사실 앞 창고와 검사실 안 진술 녹화실, 검사 휴게실에서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청사에 술 반입은 절대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지하 1층을 통해 사전 허가된 일반인 출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사온 건 쌍방울 직원인 박모 씨라고 실명을 공개했고 안주인 연어를 사온 구체적인 식당 이름도 밝혔습니다. 사전에 김성태 전 회장이 눈여겨봐둔 연어 가게였고 직원 박모 씨에게 사오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화영과 김성태, 직원 박 씨의 출입 기록을 검찰이 공개하면 증명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재판에서 지난해 6월경 수원지검에서 술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6월 30일 피의자 신문 직후가 술 마신 날짜와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어제 이화영 측 변호인은 7월 3일 음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인 술 마신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건데 술을 마셨다는 장소에 대한 말도 바뀌었습니다. 애초 1313호 앞 창고라고 말했다가 어제는 1313호 안 진술 녹화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원지검은 이런 이 전 부지사 측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에서 연어를 먹은 적은 있지만 그 시기는 5월 말과 6월 중순으로 날짜가 맞지 않고 연어를 사왔다는 쌍방울 직원 박모 씨도 관련 사건 조사차 검찰에 들어왔지 음식을 심부름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화영 측이 주장한 7월 3일 저녁 5시 이후 음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3일에는 오후 5시 15분에 이 전 부지사가 청사에서 구치소로 출발했으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호송 계획서까지 공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몇 가지 따로 했던 경험을 짜맞추기 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사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한 달이라 삭제됐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찾았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번복 과정에서 술판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서입니다. 수원지검은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그야말로 오만한 검찰의 민낯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검장 면담을 거부당한 대책위는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감 중인 수원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구치소장을 면담하기 위해 출입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헌법기관장으로서 기관을 방문했는데 문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게 맞아요? 물건티시 받으려고요. 오후엔 대검찰청을 찾아 감찰권 발동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원지검 자체의 해명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이 즉각적인 감찰권을 민주당은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출정 기록과 조사실 CCTV 등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진술 회유 주장 관련해서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장갈 기자, 일단은 오늘 여기 계신 김지호 부대변인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 당원들, 당선자 30명 정도입니다. 수원지검 어제 항의 방문했는데 굉장히 좀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수원지검장 면담을 위해서 청사로 들어갔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민원실 앞에서 검찰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또 수원구치소에서도 진입을 막는 이 교도관들과 대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한번 가보시죠.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농단이자 중대 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부는 연어 수입파티 진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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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단들은 좀 하고 도장 나오라래. 법무 행정이 국민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 나오는 이유예요. 일반 국민은 얼마나 뻔히 알면서 있습니까? 지시한 대로 따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판단 아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뜻이 받으셨냐고요? 직속 상관 누구냐고요? 직속 상관 누구예요? 이런 저희가 기관 방문 저희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지금. 네, 저기 있던 분이 지금 방금 넥타이만 바꿔매고 여기 와 계신데 일단 저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당시 상황이 사실은 사전에 다 대검 협력국에 소통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공문은 뭐 못 받았다. 공문을 보내려고 발송을 해서 이제 팩스 번호랑 주소를 물어보니까 검찰 측에서 구두로 얘기하셔도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문했더니 우리는 공문 못 받았습니다. 마치 저희가 소통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실갱이가 있었고요. 우선은 이제 그 수원지검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어떤 수원지검에 있었던 비위 의혹을 가지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한 당선인 포함해서 30명 정도가 방문을 했으면 어쨌든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나와서 응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뭐 접수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수원지검 측에서 이제 그 정문 앞에서 좀 문전박대를 하고 직원을 통해서 어떤 또 시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의원들한테 갑자기 와서 막 욕설을 하고 갔습니다. 막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또 검찰 수사관들이 핸드폰으로 막 국회의원들을 증거 채집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예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충돌이 있었고 좀 격앙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수원지검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좀 지적했던 것 같고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어떤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100%좀 믿고 좀 강력하게 좀 세게 나가는 것 같거든요. 박찬대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사실이 아닌 걸 자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나갈 때는 지역 발전, 국민 섬기겠다고 하는데 저 자리에 가신 분들이 지금 국민 섬기고 유권자 섬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섬기고 이재명 대표 방탄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 걸까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경쟁적으로 갔었던 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되는 건데 검찰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내놓고 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치 일정 공개하면 된다고 해서 다 공개했더니 그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인지를 말씀하신다면 아마 검찰 측에서도 그에 맞는 상응하는 대응책을 갖고 정치 공세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어떤 진실 공방 양상인데 장관 기자 어제 또 다른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맨 처음에 회유당한 장소를 1313호 앞에 있는 창고라고 말을 했다가 1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진술 녹화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창고, 진술 녹화실, 검사 휴게실 이 세 곳 모두에서 회유와 압박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술자리 시점도 좀 달라졌는데요. 이 씨 측 변호인은 언론에 작년 6월 30일 직후에서 7월 초순 사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6월 30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고 반박을 했거든요. 이후에 이 변호사가 6월 30일이라고 한 적 없다면서 7월 3일이 유력하다라고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에서는 교도관이 작성한 이 출정 일지, 또 호송 계획서 등을 공개를 했는데 이 문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제 7월 3일 이전 부지사는 오후 5시 5분에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에서 구치감으로 이동해 오후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또 6월 28일, 7월 5일에도 오후 5시
5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이동된 후 구치소로 갔는데 당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오후 5시에서 6시경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사실 무근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회유한 적 없다, 술자리 한 적 없다라고 직접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회유 그런 걸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회유를 좀 당하신 적 있으실까요? 전혀 뭐 그런 건 좀 없고요. 검찰청사 안에서 회장님이 회유를 했다, 검찰에 협조해라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뭐 100% 확실히 뭐 술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입장이 있으실지. 저하고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동생이었는데 이런 일이 좀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은 좀 전혀 안 나신다는 점. 기억이 아니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네,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하고 검찰 그리고 방금 들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얘기가 완전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가 맞다고 봐야 됩니까?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돼서 이제 본인이 제시한 증거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방어하고 있는 증거가 엇갈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본질을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요. 수원지검에서 검사의 비호 아래서 술자리가 있었냐 없었느냐예요. 그럼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가려낸 다음에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왜 술자리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추가 의혹이 이어지는 거지 지금 자꾸 술자리가 있었느냐 없느냐 사실적인 관계보다 왜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원지검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객관성이 있게 강제 수사권을 발휘해서 저는 대검에서 감찰을 해야 되고 감찰을 만약에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강제 수사권을 동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밝혀야 되냐면 술자리가 있었다면 술자리에서 음식을 이화영 부지사 말로는 음식을 가져다 온 직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직원들의 휴대폰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것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포렌식을 통해서 저는 밝혀내는 게 빠른 진실을 규명하는 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본질이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먼저 밝혀내는 게 순서고 그 이후에 술자리가 있었다면 왜가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정 변호사 일단은 저기 술자리가 있었냐 없었냐를 지적하는 것 같긴 한데 말씀과 강성필 대변인 말씀과 달리 그리고 일단은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이것도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본질은 이제 연어나 술자리가 아니고 회유가 있었냐 없었냐.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록을 보세요. 6월 9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6월 9일 날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보고했다 이재명께 진술이 있어요. 그때 설주환 변호사가 입회했어요. 그다음에 6월 14일 날 서민석 변호사 입회하에 현대아산처럼 이게 필요하다. 사전에 보고했다 이재명한테. 모든 진술이 6월 초에 중순까지 끝나는데 근데 7월 달에 왜 회유를 합니까? 시점이 안 맞잖아요. 6월 달에 다 잡혀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모든 인적 물적 증거하고 부합합니다. 대표적으로 김성태 박용철 그다음에 이화영 밑에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그다음에 그 국정원 직원 그다음에 안부수 아태 회장 모든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다음에 물적 증거도 통화 내역부터 보고서들 북한이 받아온 영수증들 모든 인적 물적 증거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법에서는 상식입니다. 상식 이걸 경험칙이랍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아무 보고도 안 하고 중국 가고 뭐 어디 가고 누구 하고 북한 가고 하겠습니까? 그게 시스템입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허수아비입니까? 부지사는 마음대로 합니까? 그게 상식이 맞습니까? 상식과 경험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고했다는 게 충분하고 따라서 이제 판결 보세요. 6월 7일 날 바로 유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기소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제2의 청담도 술자리처럼 가짜뉴스로 검찰 탄압으로 이게 어떻게 방탄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게 판결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반박하시죠.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게요. 지금 이 술자리가 만약에 없었다. 청담도 의원과 같은 그런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이것을 시간 늘리기로 한다?
그것은 상식에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는데 이 상식이라는 것이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회유가 있었냐 없었느냐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가 성패가 갈리는 것도 저는 술자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이기 때문에 저는 술자리 의혹이 있었는지 사실문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